안녕하세요. 어, 예전에는 되게 초기의 법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한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는 게 많았죠. 그래서 뭐 살인자는 그대로 죽인다거나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 요즘은 뭐 살인했다고 해서 어,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없죠. 물론 뭐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선고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근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살인은 특히 이제 고의로 한 살인 같은 경우는 대개 에, 사형에 해당하죠. 그리고 어,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 죽어야 되는 그런 죄들이 있죠. 아주 뭐 대역죄, 예를 들어 뭐 국가나 왕실에 대한 왕에 대한 죄라든가 부모에 대한 죄라든가 그런 천륜과 관련된 것은 또 죽이지 않았어도 또 사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당 죽어야 될 죄를 이제 사죄라고 합니다. 죽어야 될 죽을 죄, 우리 죽을 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죽을 죄를 짓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 케이스, 약간 뭐 정상첨작이 된다 할까요?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때리고서 사형을 면한 경우입니다. 사제 김정국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조선 전기의 문신인데요. 뭐 이분은 이제 지방관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황해감사, 뭐 전라감사, 경상감사 지방관을 많이 하고 또 중앙에서도 뭐 예조참판, 형조참판, 병조참판 등을 역임합니다. 판서까지 이제 오르지 못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고위직을 이제 역임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김정국 선생이 황해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황해 지방에는 이제 그 황해도에는 이제 연안이라는 지역이 있죠. 근데 이제 연안에 살던 이동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동이라는 인물이 밥을 먹다가 자기 아버지랑 이제 말다툼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랑 말다툼하다가 먹던 밥사발로 자기 아버지를 때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뭐 요즘도 아주 뭐 그 나쁜 뭐 부모를 살해까지 하는 그런 놈들도 많이 나오는 경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죄입니다. 대명률에 용서받지 못할 죄 10가지 그걸 이제 10악이라고 한다고 저희 아마 영상 거의 뭐 초반의 영상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10악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대역 모반 뭐 이런 거에 이어서 네 번째가 악역입니다. 악역, 악할 악자에 이제 거스를 역자죠.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거나 또는 죽이려고 꾀하는 것, 이것을 악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리기만 해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기만 해도 차명입니다. 목을 베어 죽이는 거죠. 근데 때려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능지처사입니다. 몸을 사지를 절단을 내는 그런 형벌이죠. 그 정도로 아주 엄한 형벌이에요. 뭐 당연히 이동 같은 경우는 밥사발로 자기 아버지 때렸으니까 차명에 처하는 것이 이제 맞는 그런 이제 형률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조사하는 조사관이 평문 아직 고문도 안 합니다. 바로 고문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말로 물어서 뭐 어, 자백을 하면 이제 되니까요. 근데 고문도 아직 안 했는데 이동이 자기가 아버지 때렸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형에 해당하는 죄니까 이 사형은 어쨌든 중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수령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감사가 즉 관찰사가 직접 신문한 뒤에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보고서를 중앙에 올리면 이제 형주에서 심의해서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이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황해감사 김정국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악역에 해당하는 큰 죄니까 묻습니다. 너 지금 무거운 죄를 지어서 어, 죽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아버지 때렸다고 붙잡혀 갇혀갖고 있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감사가 물어요. 부자 관계는
하늘과 땅, 천지, 그리고 임금과 신하, 군신과 같은 그런 도리를 가지고 있다. 밥사발로 아비를 구타했으니 법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동이라는 친구가 이제 답하는 말이 좀 걸작입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 줄 알았으면 애당초 아비한테 대들지도 않았을 거다. 그리고 조사할 때 매를 맞더라도 내가 감추지 자백을 했겠냐. 난 죽을 죄인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지금 감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줄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뭐 욕도 하고 물건으로 뭐 때리기도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는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제 감사님께서 부모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중요한 줄 알게 됐으니까 용서해주면 성실히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어리석다고도 볼 수 있고요. 좀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사 김정국이 이제 판결을 내려요. 이 이동이라는 친구는 정말로 몰랐던,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도 거의 친구처럼 지낸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조선 전기니까 또 더 그럴 수 있죠. 아직 성리학적 윤리 이런 것들이 지방에까지 제대로 안 미치고 지방에서도 양반 정도에만 미쳤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가르치지도 않고 형벌말을 시행하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거다. 왜 모르는데 몰랐던 사람한테 뭐 강상 윤리를 들어서 죽이는 것은 이거는 백성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조사관을 시켜서 형리를 시켜서 형장만 치고서 용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명에 해당한다고 했죠. 사실 차명에 해당하면 아무리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정배 정도는 보내는 게, 그래서 귀양 정도 보내는 건데 매질 정도 하고 그냥 용서를 합니다. 이 케이스는 법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어리석은 백성, 어리석어서 모르는데 몰라서 진 죄까지를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이제 융통성이 돋보였던 그런 이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을 면한 케이스입니다. 숙종 때의 에립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에립이 경상도 의령 사람인데 몽둥이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꼼짝없는 사형 죽을 죄죠. 그런데 이 에립이 귀머거리인 동시에 벙어리였어요. 되게 이제 이 청각장애와 함께 오죠. 언어장애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제 그 에립이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 올라오니까 이제 대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정승이었던 이제 김석주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손발 쓰는 데는 멀쩡하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 손발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게다가 죽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일반 법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를 해요. 그러나가 중요해서 우리 법에서도 항상 보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 일단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당신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신문해서 진술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그 자백하는 결안 문서에 다짐을 받은 뒤에 이제 처형할 수 있어요. 근데 신문에서 진술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사에서 판결을 받을 수도 없다. 일단 이게 기술적인 난점이다. 그리고 이 법에 그 장애 내지는 질병이 심한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이제 구별을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폐질입니다. 그 법전에 나온 규정인데 벙어리라든가 난쟁이라든가 그리고 사지 중에 네 팔다리 중에 하나가 불구인 경우라든가 또 신체 중에 한 곳을 다쳐서 기능을 못 쓰게 된 경우 이게 이제 폐질입니다. 그리고 폐질보다 하나 더 독한 단계를 이제 독질이라고 해요. 두 눈이 멀거나
사지 중에 두 곳이 불구인 자. 그리고 이제 신체 중 한 곳을 다쳤는데 병에 의해서 장애가 또 심해진 경우, 독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립은 귀도 먹고 말도 못하니 신체의 두 기능이 못 쓰게 된 그런 독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형률이 근거를 삼고 있는 이제 중국의 형률, 대명률의 명예율이라는 조항을 보면 80세 이상이거나 10세 이하인 자, 그리고 독질인 자가 뭐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여서 사죄, 사형죄를 범했을 경우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해서 황제에게 재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서 김석주가, 그렇지만 이제 정승이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숙종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처분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숙종도 정배해라. 원래는 사죄지만, 죽을 죄지만 귀양지를 정해서, 정배라는 것은 배소를 정해서 보내는 거죠. 배소, 즉 귀양지를 정해서 귀양을 보내라 라는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융통성 있게 사형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죄를 감해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죠. 아비를 때린 이동이라는 인물을, 원래 법대로 하면 역시 이제 차명을 해야 되는데 용서해서 이제 형장만 치고서 말았던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 장애인이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정배하면서 귀양 보내면서 그친 경우, 두 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했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조선시대 사건, 사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